그래서 보증금 보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보장은 세입자의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한다라고 그래요. 쫓겨나요 계속 살 수 있어요. 그죠? 전입신고하고 인도를 맞춰놓으면 계속 거주할 힘이 생기죠? 이를 무슨 권리? 대항력 보장이에요. 주거권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뭐까지요? 보증금까지 해소가 되죠?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세입자의 보증금은 전 재산입니다. 그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 세입자가 걸어둔 보증금을 어떻게 빼가느냐, 그 보증금을 보장하는 장치가 우리 주임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는 써볼게요.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보장이 되죠. 이번에는 뭐까지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 2억을 빼갈 수 있어요. 그것을 확정일자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선변제권이라고 표현해요. 좀 길죠? 길지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리딩합니다. 시작! 대항력은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력은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면 되죠. 근데 우선변제, 내 보증금을 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뒤에 있는 이 은행보다 내가 돈 2억을 먼저 빼가려고 해요. 저당권 은행보다 내가 먼저 빼가려고 그러죠. 그때 임차인의 권리를 무슨 권리?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꼭 뭐가 붙어야 돼요? 확정일자가. 그러면 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돈 나오죠. 경매가 되면 빌라 판 돈 나오잖아. 그죠? 돈에서 2억을 은행보다, 이 후순위 은행보다 내가 먼저 빼갈 힘이 생겨요. 이를 무슨 권리? 우선변제권을 보장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위에는 그냥 우선 변제잖아요. 그죠? 밑에는 뭐라고 적어요?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줍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먼저 받는 거냐면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내 전세 보증금을 먼저 빼간다는 의미에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지칭하는 반면 이거는 최우선이야. 최우선이면 뭐 1등이라는 거죠. 경매에서 1순위로 변제를 받아요. 배당을 받아요.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요. 누구만 됩니다? 소액 보증금이어야 된다. 소액 보증금. 서울 기준으로 1억 6,500여. 1억 얼마입니다? 6,500만 원. 이걸 넘으면 안 돼. 이거보다 적을 것. 이게 요건이에요. 얼마 이하? 1억 6,500만 원 미만. 미치면 소액이죠. 커요, 소액이에요? 예. 그리고 세입자가 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꼭 박아야죠. 얘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돼요. 뭐만 갖추면 됩니다? 대항요건. 그럼 아까 대항요건은 뭐하고 뭐를 갖추는 거였어요? 주민등록과 요것만 갖추면 돼요. 이 최우선 변제권은. 더 심플해졌어. 금액이 클 때요, 소액일 때요? 얼마? 이게 지역별로 달라.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대전 다르고 물가가 다르니까. 근데 시험은 어디를 기준으로 내요? 그래 서울만 외워. 우리 서울만. 얼마가 기준점이라고요? 이거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억이면 해당 안 돼. 2억이면. 오로지 얼마만? 오늘 요거 외우셔야 돼요. 주유기 외우고 1억 6,500 외워야 돼요. 그죠? 단순 숫자죠. 단순 숫자지만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소액이잖아. 그죠? 그럼 이 소액 임차인은 저당권이 이 세입자보다 빨라도 얘가 먼저 배당을 받아요.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선순위 은행보다.
선순위 누구보다? 은행보다 먼저 받아요. 먼저 받으니 뭐라고 그래 그거를? 최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하고 다른 점은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먼저 받아? 누구보다? 후순위보다죠. 누구보다요? 후순위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서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이라고 명명을 하고, 얘는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선순위 은행보다 먼저 받아요. 그래 최우선이야 최우선. 단 조건이 두 개가 붙어. 그죠? 클 때요 적을 때만. 확정일자가 아니라 뭐만 갖춰요? 두 개죠. 두 개. 그럼 내가 서울에 1억입니다. 내 보증금 1억이야. 그러면 최우선 변제 해당돼야 안 돼? 서울에서 되죠. 근데 이 1억보다 내 전입일보다 은행 저당권이 앞에 있어. 앞에 저당권이 10개나 있어. 저당권이 몇 개나 있어요? 10개나 있어. 이런. 그래도 무시해. 왜요? 내가 얼마면? 얼마보다 소액이에요? 얼마보다 적어요? 1억 6천보다 적죠. 1억이죠. 그럼 나는 이 은행보다 늦게 받아요? 먼저 받아요? 내가 최우선이야. 야 은행, 네가 등기 먼저 했어도 소용없어. 왜? 내가 최우선이야.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 경매에서는. 얼마를요? 1억이 아니라 전액이 아니라 얼마를? 일부만. 얼마를? 6,500을. 얼마를요? 그 그림이 있어. 그림 보실까요? 책으로 보시면, 책에 보시면 최우선 변제 금액이 5,500이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5,500을. 289에 중간에 그리면 그림 있죠? 위에서 한 6째 줄에 보면 박스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보증금 액수가 얼마 적으면 1억 6,500이면 얼마까지요? 5,500까지 최우선 배당을 받아요. 서울이죠? 과밀억제권은 그죠? 과밀억제권은 1억 4,500이면 얼마까지? 4,800을. 광역시는 얼마까지? 8,500 기준이죠? 8,500인데 그거보다 적어야 돼. 그죠? 그럼 얼마까지? 2,800을.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7,500보다 적으면 얼마까지? 2,500을. 근데 시험에 꼭 나오는 건 서울이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1억 6,500 밑이면 얼마까지? 5,500까지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소액임 차이는 1억이면 얼마까지 먼저 배당받아요? 얼마를? 5,500을. 근데 이게 물가가 상승되니까 이제 바뀌어요. 한 1, 2년마다 이게 바뀌어. 왜? 올라가. 금액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조금씩 올려. 1,000만 원, 500만 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한 2, 3년 지나면 이게 또 바뀔 거예요.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현재는 얼마 기준? 1억 6,500만이면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선순위 은행보다 늦게 받아요? 먼저 받아요? 얼마를? 이 두 단어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은행은 담보대출을 빼줄 때, 세입자한테, 저 주인한테 담보대출 빼줄 때 여기에 방이 비었어. 여기 빈 방 있어. 빈 방 있죠? 그러면 은행이 여기다, 여러분이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입니다. 담보대출을 해줄 때 방마다 어떻게 해? 방마다. 지금은 현재는 빈 방이야. 그럼 내가 담보대출 넣어주잖아. 그죠? 융자 뽑아줍니다. 그죠? 근데 뒤에 누가 뒤늦게 들어와? 세입자가 들어와 거주할 수 있죠? 그 세입자가 뭐만 갖추면 돼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소액. 그 다음에 두 개만 여기다 꽂아두면, 이 빈방에 꽂아두면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저당권보다. 은행 저당권보다 늦게 받아요? 먼저 받아요? 먼저 빼가죠? 그럼 누가 황당할까? 은행이 황당하죠. 왜요? 아니 내가 담보대출 빼줄 때는 없었는데, 그죠? 세입자 없었죠? 없으니까 대출 많이 뽑아줬죠? 뽑아줬는데 여기에 뒤에 누가 들어와서 뒤늦게? 세입자 들어오죠? 그럼 여기 방이 3개야. 그러면 여기서 얼마 빼가 또? 5,500 빼가죠? 여기서도 얼마를? 여기서도. 얘가 이 은행보다 먼저 빼가요. 그러니 은행은 이게 빈 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까는 거예요. 공제를 하는 거예요. 방 하나당 얼마씩? 5,500을 까고 담보대출을 잡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다가구주택 있잖아. 그죠? 다가구주택은 빌라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건물 하나 있는데 방이 여러 개 깔려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담보대출이 많이 잡혀요? 많이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왜요? 뒤에 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치고 들어오죠. 그래도 뭐가 나중에 뒤늦게 발동할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발동할 수 있죠. 그거를 예상을 하니까 은행은 저런 주택은 무조건 대출 금액을 줄여버려요. 뭐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 뒤늦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미용실 원장님은 예전에 오로지 부동산 투자를 다세대 주택에, 다가구 주택에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돈 생기면 다가구 주택만 매입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현찰로 사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 좀 끌어들여 가지고 사는 거죠. 그죠? 근데 10억인데 10억이 내가 샀어요. 그럼 보통 은행에서 한 70%는 융자를 해줘야죠. 그죠? 근데 저런 다가구 주택은 어때요? 담보대출이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뭐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 뒤에 살아있거든요. 저게 악용의 소지가 많은 거야. 그죠? 빈방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빈방만 있으면 금액을 많이 넣어가지고 소액을 넣어가지고 소액의 세입자를 넣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누구랑 짜가지고 여기 세입자하고 담합을 해요. 조카나 누굴 불러다가 야 조카 뭐해? 놀지? 저기 들어와서 2달 동안만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합니다. 당구장에다 놀아. 그럼 내가 5천만 원 줄게. 되죠? 되는 거야. 방마다. 그죠? 야 너 하나 오고 너 친구 데리고 와. 그죠? 그 얼마가 생겨요? 3개가 생겨요. 1억 5천이. 이게 최우선 변제권을 악용을 해서 돈을 빼갈 수 있어요. 은행보다 먼저. 그리고 은행은 극도로 경계를 해요. 빈 방마다 어떻게 합니다. 그냥 공제하는 거죠. 공제. 이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 무슨 명령? 등기명령 제도예요. 계약이 막 끝나가요. 그런데 나하고 계약할 때는 주인이요. 잘 살았어요. 사업해가지고 잘 살았어. 그 사모님하고 주인이 운전기사까지 쓰고 잘 살았어. 근데 갑자기 어때요? 망했어. 그죠? 이게 뭐야? 예상한 거야? 예상하지 못한 거야? 갑자기 일이 생기거든요. 그 세입자가 연락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미용실 가다 보니까 얘기 들은 거죠. 그 집 뭐 했다고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 그 사람만 망해요? 세입자도 망해요? 망하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저당권이 앞에 있어서 담보대출이. 그럼 아까 저당권하고 나하고 배당받을 때는 뭐로 결정돼요? 순위죠. 그 순위 결정을 누가 결정해줘요? 확정일자하고 저당권 날짜 결정해요. 그럼 세입자인 나보다 누가 빠르면? 저당권 날짜가 빠르죠. 그럼 경매로 배당받을 때 누구를 먼저 줄까요? 저당권이 선순위죠. 그 순간 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새를 얻을 때는 가급적이면 뭐를 회피하셔야 돼요? 저당권이 있는 빌라는 뭐 하는 거죠? 회피하셔야 돼요. 왜? 위험한 거죠. 대항력도 없고, 그죠? 대항력도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 없죠? 쫓겨나. 그리고 배당받을 때도 내가 먼저요? 은행이 먼저요? 그죠? 그게 불안한 거죠. 예. 근데 이 세입자는 그래도 민법을 좀 졸다가 들었어. 그래서 빌라 세워둘 때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등기부를 열라고 했어. 등기부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다가 깃발을 꽂은 걸 우리는 오기라고 그래요. 마음에다 깃발이나 칼을 꽂으면 오기. 그죠?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깃발을 꽂으면, 내 권리가 있다고 깃발을 꽂으면 등기라고 해요. 가슴에 칼 꽂으면 뭐라고 그래요? 오기라고 그래요. 그죠?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깃발 꽂으면 뭐라고 그래요? 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빌라에 보면 등기부 열람하면 거기에 뭐가 잡혀 있어요? 대출 얼마 받았다라고 저당권이 등기에 꽂혀 있어, 안 꽂혀 있어? 예, 꽂혀 있어요. 그게 어디에 공시돼요? 등기부에. 등기부를 보니까, 세입자가 등기부를 보니까 저당 잡힌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들어가지. 내가 불안하니까 안 들어가죠. 저당권이 있어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요? 이 빌라 값이 90억이래. 빌라 값 90억, 대출금 2억이래.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안 불안하죠. 그죠? 경매가 돼도 안전해. 그죠? 그럴 땐 들어가도 돼요. 왜? 시가가 완전 크고 좋으니까. 대출금은 작고, 그죠? 근데 빌라값 10억, 대출금 8억이야. 불안해, 안 불안해? 이럴 때는 못 들어가지. 안 들어가죠. 회피하죠. 일단 제끼는 거죠. 근데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등기부등본이 깨끗해. 그럼 저당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들어갔죠? 아무런 문제 없죠? 들어갔는데 어때요, 집이? 망했어. 망했죠? 사업이 망해져가지고 돈을 못 주겠대. 미리 연락 왔어, 미리. 나 뭐 한다고요? 보증금 못 준다고, 3억 못 준다고. 불안해졌죠? 그죠? 불안해졌죠. 그때 세입자가 미리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에다 등기를 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 임차권 등기는 언제만 되느냐면 계약이 끝난 후에만 돼요. 임대차 계약이 뭐한디? 종료 후에만 돼. 종료 후에만. 종료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종료 후에 보증금을 뭐 할 때? 못 빼줄 때. 그래서 저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합니다? 종료 전에 합니다. 종료 후에 합니다. 후에 합니다. 보증금 안 줄 때, 그죠? 보증금 줄 때, 안 줄 때? 안 줄 때, 못 줄 때.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는? 세무서로 가요?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법원에 가서 등기 명령 신청을 해요. 나 이 빌라에서 계약이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아요, 못 받아요? 2억을 못 받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등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등기를 해놓으면 이제부터는 안심이야, 안심. 구다스 임차권 등기에다가 뭐라고 써요? 이제는 안심. 왜요? 등기를 하는 순간 뭐가요? 내 권리가, 내 임차권의 권리가, 그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어디에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쓰세요. 그대로 뭐합니다? 이사가도 유지야. 이사가도 유지. 내가 방을 빼도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아주 깔끔하고 합리적이고 편리적인 거예요. 편리합니다. 원래 전출을 하면 어떻게 돼?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지요. 근데 뭐를 해놓고 가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가면 대항력이 없어져요, 유지가 돼요. 매우 중요한 키워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바뀐 게, 법 바뀐 거. 자, 임차권 등기는 내 임차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언제요? 끝나기 전에, 끝난 뒤에.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 법이 바뀌기 전에 1년 전에 어땠냐면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다 신청을 하죠. 그럼 법원에서 이 임차권 등기를 쳐준단 말이죠. 그죠? 세입자한테 보증금 2억 있다라고 등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게 효력이 생기려면 종전에 어떻게 했냐면 주인한테 송달이 돼야 돼. 송달이. 그죠? 양민이 임차권 등기를 했노라라는 걸 누구한테요? 집주인한테 어떻게 된다고? 송달이, 도달이 돼야 돼. 근데 주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망했죠? 돈이 아쉽죠? 그럼 송달이 오는 거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어떻게 해요? 주소불명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임차권 등기가 송달이 돼야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주인은 돈을 또 줘야 돼, 2억을. 그러니까 영악한 주인은 어떻게 해요? 송달을 해요, 거부해버려? 회피해버리거나 주소를 옮겨버려. 그럼 송달이 돼버려, 안 돼버려? 안 돼버려. 그러면 임차권 등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작년에 바꿨어요. 이제는 뭐가 필요 없다고? 송달 없이 효력이 생겨요. 이게 법 바뀐 거야. 왜요? 거기다 쓰세요. 나쁜 주인 때문에. 나쁜 주인 세상에 많아. 그죠? 생각보다. 송달을 저지하려는, 송달을 회피하려는 주인 때문에 뭐를 합니다? 송달하고요, 송달 없이도. 송달 없이도 임차권 등기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종료 후에 끝나고 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보증금 안 줄 때 하는 거죠?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얘는 언제 하는 거야? 얘는 언제 받아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끝나고 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 하는 거야? 계약할 때 미리 이걸 받아도, 뭐를 받아도?
이거는 계약할 때요. 계약 시에. 계약 시에 받아두는 제도가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이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도 금액이 내가 커요, 적어요, 이렇게요. 적으면 되죠. 이것도 계약할 때 보장이 되는 거야. 내가 소액이면. 그죠? 근데 얘는 언제만 돼요, 언제만. 끝나야만 이 장치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계약할 때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빵으로 지키는 제도가 있을까요? 왜 최근에 2, 3년 사이에 빌라왕 사기 문제가 난리가 났을까요? 그죠? 왜 난리가 났어요? 주인이 보니까 한 놈이야. 한 놈이 어떻게? 빌라가 수백 개, 수천 개야. 그죠? 어떻게 그렇게 악용을 한 거예요? 주인이. 거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짧게만. 주인이 자기 명의로 빌라를 사기도 해요. 대신에 누구 명의로도 사요? 다른 사람 명의로도 빌라를 사요. 저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자 있죠? 그분한테 어떻게 해요? 돈을 줘요. 뭐만 주면 돼요? 담뱃값하고 소주 2병 주면 신분증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분증 주죠? 그 순간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빌라 신축 빌라 있죠? 그 신축 빌라를 누구 명의로? 그 노숙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노숙자 아저씨께는 자기 앞으로 빌라가 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뭐만 줬을 뿐이야. 신분증 하나 빼줬죠? 그 순간 위임장 생기고 등기 생긴 거야. 됐나요? 그 빌라에 이제 누가 들어가요? 사회 초년생께서 전세여서 들어갑니다. 2억에. 신축 빌라에. 그죠? 예. 그리고 담보대출도 빼내. 그죠? 전세도 주고 담보대출도 빼내. 그 빌라에는 대출금이 꽉 차 있어. 그죠? 예. 그리고 보니까 그 주인이 거기다 또 뭐까지요? 세금이 너무 체납됐어. 양도세가 빌라를 팔면 양도세 나오잖아요. 그죠? 세금이 왕창 체납돼 있어. 금액이 80억이에요. 세금이 체납돼 있죠? 경매가 되는 거지. 경매가. 그럼 배당금에서 누가 먼저 빼가죠? 세금이 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망하는 거야. 세입자가. 그래서 빌라왕 사기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약을 치더라도 그 전세보증금의 안전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법을 개정을 했어요. 빌라 전세를 줄 때는 뭐를 하라고? 세금 체납 정보를 공시하라고요. 그게 법이 최근에 개정된 거죠. 얼마 전에. 이제부터는 빌라를 세를 줄 때는 주인한테 원래 자기 개인 신상 정보잖아. 그죠? 그거를 뭐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오픈하게 돼 있어요. 세금 체납 정보를 제시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래도 내가 불안해. 그래도. 왜? 주인이 언제 꾸꾸라질 줄 알아. 그죠?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제가 소개하는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민법에, 우리 주인법에 있는 거고, 이제 해야 될 건 이거는 법에 없어요. 이거 적어두셔야 돼요. 어디에 가입하는 거예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허그에 소위. 여기에 월 한 4, 5만 원을 내면 내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보장해줘요. 주인이 망하든 말든 보험으로 해결하는 거. 보험으로. 금액이 많지 않다는 거죠. 단 이게 지역마다 이 금액,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조건이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다르고 지방 다르고. 그 조건 꼭 따지셔야 돼요. 보험을 드는 거지, 보험 가입을. 그러면 그 집주인이 뭐해도 망하든 말든 나는 어디로부터 돈을 받아요? 허그에서 돈을 빼줘요. 현재는 가장 안전한 건 이거야. 현재 가장 안전판은 이거다. 오케이. 단 조건이나 가입 조건은 꼭 따주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다르니까. 현재 우리 주인법상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4개입니다. 첫째는 무슨 장치?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두 번째는 금액이 클 때요, 소액일 때 최우선 변제권 갖추는데, 요거는 뭐만 갖추면 돼요? 그 다음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장치는 무슨 장치? 예, 요거 송달 안 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 무슨 장치 하는 거? 전세보증보험. 이건 월 4, 5만 원 정도면 돼요.
제가 이거 한 5년 전부터 제 친구가 스크린 골프장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지 딸이 프로 선수예요. 스크린 골프장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저 마포에 오픈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한 3억 되는 거야. 근데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주인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사업한대. 이 친구가 갑자기 뭐 한 거야?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전세를 얻는데 주인이 불안해. 왜? 저 사업이 언제 꾸꾸라질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이거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만약에 망하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소개했던 게 이거야. 차라리 보험을 들어라. 무슨 보험을? 전세 보증 보험을. 그래, 전세 보증 보험을 들어서 매달 4, 5만 원이라 해봤자 1년에 50이에요. 그죠? 큰 돈 아니죠? 저것만 있으면 내 전세금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기 내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켜냈어요. 예, 지금 이제 어젠가 지금 이사를 빼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주인 이미 꾸꾸라져서 꾸꾸라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저거죠. 예.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교과서에 없는 거 가지 말래요. 갈 수 없어요. 여기도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제도 써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조소예요. 제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소송을 뭐 하기 전에? 걸기 전에. 소송 걸기 전에 이 뜻입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걸기 전에. 미리요. 미리 뭐를 적어둬요?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는 거예요.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로 누가 쓰는 거냐면 집주인이 쓰는 거예요. 집주인이. 왜 써요? 이 친구가 저한테 준 팁이야. 자기가 세를 주는데 퇴직금 받아가지고 빌라를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입자가 그 동네 주먹 아저씨, 하필이면 주먹 아저씨한테 세를 준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겁 안 나든? 그랬더니 야, 얼굴 보면 너보다 훨씬 더 젠틀하게 생겼어 임마. 너무 젠틀한 거야. 얘기를 해봐도. 근데 실제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자기가 일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겁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생각을 한 거야. 이거 어떡하지? 계약 끝났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가야죠. 저 세입자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원래 안 나가면 어떻게 돼? 보증금 안 주면 되죠. 근데 저 아저씨가 누구라고? 센 사람이잖아. 겁나죠? 영업할까요? 안 할까요? 저분들 센 분들인데. 영업하죠. 가게 영업하지. 그래도 주인은 끙끙 알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 필요한 장치가 저거예요. 무슨 장치? 죄소 전 화해조서를 미리 받는 거야. 이 친구가 그 세입자하고 법원에 갔어요. 뭐 하라고요? 월세를 상가니까 3기거든요. 월세를 3기 연체하면 뭐 하기로 한다? 퇴거하기로 한다. 화해조서에 사인을 받는 거야.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둘 다. 1호, 첫 번째 1항 적었어요. 그죠? 월세를 몇 기 연체하면? 3기 연체하면 퇴거하기로 한다. 그죠? 거기다 더 세게 하면 어떻게 해요? 경매하기로. 강제 집행하기로 한다. 세입자 집에. 2호. 독일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 독일법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공임대주택에 세를 얻잖아요. 거기에 그런 계약이 있어요. 강아지를 주인 허락 없이 키우면 퇴거한다. 이게 있어요. 더 있어. 더 센 거 있어. 세입자 말고 다른 분이, 세입자 이외의 사람이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 퇴거 조치한다. 그게 아예 계약서에 있어요. 아주 철저해. 독일은. 우리처럼 법이 두루뭉실하잖아요.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해요. 독일법이 그래 칼이야. 그래서 벤츠가 나온 거죠. 왜요? 정교하잖아요. 그래서 벤츠 같은 멋진 차가 나온 거예요. 꼼꼼하고 칼이거든요. 우리는 어때? 우리는 그까이 있고 대충 하지 뭐. 그죠? 예, 좀 더디잖아 현대가. 그죠? 어쨌거나 저 제소전 화해조서는 주인이 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왜? 계약 끝나도 안 나가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으니까 계약 끝나면 뭐 하기로 한다? 퇴거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화해조서를 미리 받는 거죠. 그럼 이제는 거꾸로 쓰면 돼요. 세입자가 써달라고 그러면 돼. 주인한테 뭐라고요? 보증금 안 주면
종료일에 뭐를 안 주면, 보증금을 안 주면 뭐 하기로 하면 돼요? 경매 처분하기로 한다 라고 허위조서에 넣으면 되는 거야. 언제 넣어요 저거를? 계약 끝나는 날을 넣어요? 미리 넣어요? 미리. 여기서 미리는 뭐 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아주 세졌죠. 왜요? 이것만 있으면 뭐하고 똑같아요? 법원에 확정 판결이 생긴 거랑 똑같아요. 막강해졌어요. 무슨 조서가? 법원의 확정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법적 효력이.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은 주인이 주로 활용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쓸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넣을 수 있어요. 싫다고 그러면 그럼 나한테 세를 주지 말고. 됐죠? 이거 4, 50만 원이면 돼요. 4, 50만 원이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깔끔하게. 왜? 경매할 수 있어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전세 보증금을 지켜내는 카드가 이렇게 5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책으로 밑줄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 첫 번째 만납니다. 우선 변제권은 앞에다 이 글자를 써주시면 더 좋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글자를 써주면 좋아요?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 볼까요? 3주의 2항 보면 대항 요건과 뭐를 갖추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두 단어가 키워드예요. 대항 요건만 있어요? 확정일자까지요? 갖춰야죠? 그러면 경매나 공매할 때,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주택의 무슨 대금? 환가대금. 환가대금은 경매대금을 말해요. 경매대금. 환가대금은 무슨 대금? 경매 처분하면 돈 나오죠? 누구보다 돈을 먼저 받아요? 후순위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빼갈 권리가 있다.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 사망에 보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뭐를 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뭐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를 다른 말로 옮기면 뭐예요? 수령할 수 없다. 이건 왜 넣은 걸까요? 내가 보증금을 뭐 하려면? 받으려면이 뭐예요? 수령하려면 빌라를 어떻게 돼? 빌라를 인도 안 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인도 안 하면 보증금 수령 못 하지요? 이건 왜 이걸 입법을 한 걸까요? 이걸 입법을 안 했더니 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보증금을 세입자가 받았어. 법원에서 경매에서 경매로 보증금 2억을 받았죠.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이사를 안 가. 보증금을 받아먹고 뭐를 안 가 지금? 이사 안 가고 있죠? 고약하죠? 이런 악랄한 세입자 때문에 법을 바꾼 거야. 보증금을 뭐 하려면? 수령하려면 뭐를 꼭 해야 됩니다? 인도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 우선 변제권은 두 단어가 키워드야. 대항 요건만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까지. 금액은요 5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어요. 금액 무관이야. 이건 금액 무관. 아까 최우선 변제는 얼마보다 적어야 되죠. 1억 6,500보다 무조건 미치죠. 얘는 금액 무관이야. 제 친구가 저 타워팰리스에 49억에 전세 얻었어요. 이것도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 받아요. 누구보다요? 누구보다? 선순위보다요? 후순위보다? 후순위보다. 그죠? 후순위보다. 여기 그림 그려놨습니다. 그죠? 저당권 있고요. 임차인 있고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1번은 3월달, 2번 저당권은 9월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이 중간에 있죠? 배당받을 때 그럼 누가 1순위로 받아요? 얘가 1순위. 그죠? 얘가 1순위. 그 다음에 임차인 2순위. 그죠? 얘가 꼴찌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죠. 날짜대로. 날짜대로 순번대로 되는 거. 순번대로. 자, 이때 우선 변제받는 요건은요. 뭐하고 뭐를 갖춰야 될까요? 첫 번째 대항 요건. 그리고 뭐를? 죽어도 확정일자. 그래, 아예 이름을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라고 붙여두는 거예요. 그럼 헷갈림이 없어요. 그 다음 건물이나 대지가 뭐 할 것?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세입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 돈 주세요라고 요구해야 돼요. 법원에.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요구해야 돼. 요구.
그럼 배당은 어떻게 결정해요? 등기 날짜하고 확정일자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다음 최우선 변제권은 두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두 단어. 그죠? 뭐하고 뭐를 갖춰야 됩니다. 소액이어야 되죠? 소액 2번. 쌍거리 2번에 2번. 그 다음 확정일자요? 대항요건이야? 그 시험 잘 나와. 뭐라고 그래요? 확정일자가 요건이다. 그럼 땡이죠.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때만. 그 다음 이것도 경매가 넘어갔을 때 배당 요구해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금액 기준 아까 보셨습니다. 그죠? 금액 기준 여기요. 서울 기준으로 얼마보다 적을 것? 그럼 얼마까지요? 5,500입니다. 이거 아마 내년쯤 되면 물가 상승돼서 또 아마 올라갈 거예요. 바뀔 거예요. 500만 원씩 올리고 있어요. 500이나 1000씩 올리고 있습니다. 비교할 거는 이거죠. 최우선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다른 점입니다. 자,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은 뭐하고 뭐까지 들어와야 돼요? 확정일자가 있어야죠. 얘는 뭐만 있으면 돼요? 대항요건만. 그 다음에 얘는 보증금이 커야 돼요? 소액만 돼요? 소액이죠. 얘는 보증금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무관해. 이게 50억이든 100억이든 돼. 순서는 얘는 누구보다 먼저 받는 거야.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죠. 얘는 누구보다? 선순위 은행보다 먼저 받아. 전액을요? 일정액을? 일정액. 여기 일정액에 별 3개. 이 최우선 변제권 때문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은행 담보대출 담당하시는 분께서 빈방은 어떻게 빈방? 공제입니다. 빈방 공제 원리를 써요. 빈방 어떻게 합니다? 공제법. 빈방 무조건 깐다고. 이만큼. 5,500씩. 그죠? 빈방 공제 원리. 빈방 공제. 이어서 임차권 등기명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조문 3조의 4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3조의 3.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요? 끝난 후에요? 보증금이 뭐하지 않으면? 반환되지 않으면. 두 가지 조건이죠? 그럼 임차인은 어디 가서 등기를 쳐요? 세무서 가서 법원에 가서.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이라고 시험 잘 나와. 세무서 그럼 틀려요? 그럼 등기를 하면 이제 이사를 가도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그냥 이사 가면, 등기 없이 그냥 이사 가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어 사라져요? 사라지죠? 정확한 대비점이 생겼어요. 이제부터는 이사를 그냥 가요? 꼭 등기하고 가요? 등기를 하고 떠나라 이거죠. 등기하고 떠나라. 그러면 대항력도 우선 변제권도 그대로 살아있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아까 임차권 등기가 법이 바뀐 게 뭐라고 그랬죠? 법 바뀐 거. 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송달 없이요. 송달 절차 없이 효력이 생긴다. 그죠? 송달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한테 송달 안 돼도 효력이 있어요.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거는,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말은 임차인한테는 불안한 거야? 안심 조치가 된 거야? 안심 조치가 된 거죠? 그럼 세입자는 거기 눌러 앉아 이제 이사 가도 돼요? 이사 가도 돼요.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럼 방이 비어요? 안 비어요? 비어요. 왜? 세입자가 떠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입자는 그 빌라 401호에서 살아요? 이제 떠나요? 그냥요? 등기하고 떠나죠? 떠나면 이제 무슨 방이 돼요? 빈방이 되는 거야. 빈방이죠? 그런데 세입자는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401호에 세입자가 있는 거야. 뭐가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현실은 없지만, 인간은 없지만 누군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있는 거야. 부존재인데 존재하는 거야. 법적으로. 그죠?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내가 빌라 주인인데 401호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비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냅둬요? 세를 또 놔요? 세를 또 넣을 수 있어. 왜? 빈방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방은 빈 방이에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법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제가 적어둔 거 저거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는 무슨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마지막은 뭐하는 권리? 재소전 화해조서까지요. 재소전 무슨 조서까지? 예, 제 강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친구분한테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최고. 실무하시는 분도 이거 잘 모르세요. 자, 이어서 상가임대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주택임대차하고 흐름이 아주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잡아갈 때 매우 주임법이 정리가 잘 되면 깔끔하게 쉽게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보시면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언제 적용되느냐, 적용 문제. 적용 범위 문제 하나. 두 번째는 기간 보장이요. 기간을 어디까지 보장하느냐. 이게 두 번째. 여기 적어보실게요. 1번 적용 범위, 2번 기간 어디까지 보장하느냐. 기간. 세 번째는 대항력 보장. 이거 주임법하고 똑같네, 그죠? 대항력 보장은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요, 그냥 거주해요. 그게 대항력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뭐 보장해요? 보증금 보장. 네 번째는 뭐를 보장합니다? 보증금을 보장합니다. 그 보장 장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권리?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 세 번째는 마지막은 이게 주택에도 똑같아요. 주택임대차에도 몇 가지가? 4개가. 근데 상가에는 특별히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권리금 보장입니다. 무슨 보장? 예, 여기에 상가에만 있어. 상가에만. 그래서 상가임대차도 논의의 구조는 주임법하고 매우 유사해요. 흐름은 매우 유사한데 특별히 다른 건 요거죠. 다른 거. 그 적용 범위가 또 달라요. 두 가지가 매우 달라요. 자, 그러면 적용 범위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가임대차 보호법 언제 적용되느냐 하면 첫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 상임법의 규제를 받아요. 꼭 뭐가 되는 것만 돼요?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것만. 그럼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는 적용이 안 돼요. 여기 쓰세요. 기출문제. 그 다음 상가를 빌린 거죠. 무슨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그래야 상가가 되는 거죠. 동창회 사무실은 영리 목적 아니에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사무실로 쓴 것도 영리 목적 아니에요. 주거도 아니야. 그죠? 오케이. 더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이 3번의 별세개. 환산보증금 액수가 어떻게 일정액 이하일 때만 상임법의 규제를 받게 돼요. 여기 보시면 환산보증금 액수가 서울 기준으로 얼마로 적혀 있죠? 9억입니다. 매우 중요한 잣대예요. 기준점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겁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단어.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200, 보증금 1억. 이거를 환산을 하면 어떻게 환산을 하면 보증금을 그냥 둬요. 보증금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죠. 이건 두고 뭐만 바꿔요? 월세만 환산해요. 어떻게? 곱하기 100이에요. 월세만 곱하기 100 합니다. 월 200은 2억이 돼요. 2억. 그럼 앞에 보증금이 얼마고요? 1억. 월세가 200은 얼마로 환산돼요? 2억. 그럼 합치면 얼마? 3억이죠. 서울이면 9억보다 커요, 적어요?
환산보증금은 3억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상인법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월세가 400이면 얼마예요? 400이면 4억이죠. 100단위로 1억이니까 4억이면 400이면 4억이죠. 그죠? 그럼 합치면 얼마 돼요? 5억. 그럼 환산보증금이 5억이니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거는 곱하기 100만 하면 돼. 월세에다가. 오케이.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어요.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 월세 얼마? 스타벅스 월세 얼마? 2천이야. 월세 2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20억이죠? 그럼 상인법 적용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도 이 금액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 잣대 역할을 해요. 상가는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9억 비만인 상가와 9억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상가 두 개로 나눠져요. 이제 오늘부터는 밥을 먹으러 가든 커피를 먹으러 가든 꼭 여러분은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오늘 들어가는 이 상가를 상인법을 뭐 하는 거? 적용. 받는 상가인지 안 받는 상가인지 꼭 밟고 가셔야 돼요. 밟고. 9억 초과면 상인법이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됩니다. 그죠? 적용 안 되면 그럼 뭐에 적용을 받아요? 민법에. 민법 규제 받아요. 9억 미치면 상인법에 적용을 받아요. 법리가 바뀌어버려요. 법리가. 그래서 상가임대차는 제일 중요한 잣대가 이거야. 환산보증금이에요. 무슨 보증금? 얼마보다? 9억 초과냐 미만이냐 잣대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얼마 기준이고요? 6억 9천이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세종시는 나왔어. 왜 나왔어요? 정부가 거기가 있다고 이거 나왔어. 5억 4천이 기준이라는 거. 혹시나 필요하면 제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96954 96954 될까요? 해볼게요. 시작. 96954 됐죠?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한 두 달 지나서 또 한 번 96954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참고로 민법은 숫자를 안 주어. 좋아하지 않아요. 숫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중개사법은 됐다만이 나와. 중개사법에 나왔습니다. 민법 거의 쓰지 않아요. 기준점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요거 하나 민법은 요거 하나. 자, 그래 뒷장 가시면 사례로 민법 여행 이런 것까지 제가 넣었어요. 왜? 그래야 쉬워지니까. 이 책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자, 환산보증금 액수가 서울에서 얼마일 때요? 5억입니다. 그러면 상인법 적용을 안 받아요? 적용을 받아요? 이 세입자가 내가 호프집을 합니다. 그죠? 보증금이 5억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그죠? 그럼 이 상가가 경매되면 이 세입자는 내 보증금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받아요. 왜? 상인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 인정돼요. 대신에 뭐를 받으면 돼요? 확정일자 받으면 되죠? 그 다음 기간보장 인정됩니다. 기간보장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도 돼요. 됩니다. 왜? 상인법의 특별보호를 받아요. 근데 밑으로 왔더니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얼마예요? 15억이네. 그죠? 스타벅스처럼. 그죠? 여기 밑에 보시면 보증금 5억에 월세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러면 상인법 적용이 안 되죠. 저는 월세 2,600인 것도 봤어요. 월세 2,600. 부산에서 수험생이 그러는 거죠. 교수님 자기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월세 2,000입니다. 보증금 5억에. 그럼 상인법의 적용을 전혀 못 받아요. 저 궁금해졌어요. 그 순간에. 그럼 선생님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보증금 걸었죠? 5억 걸었어요. 그죠? 근데 월세가 얼마예요? 2,000이죠. 환산하면 20억이죠? 상인법 보호 받아 못 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저 말은 뭐야? 경매가 돼도 저 상가나 빌딩이 경매가 돼도 내 보증금을 빼갈 권리가 없어. 그죠?
매우 불안정한 거야. 뭐가 안 된다는 말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는 너무 불안한 거야. 왜? 내 보증금이 아무런 안전장치가 제로니까. 궁금하죠? 그래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보증금은? 월세야 뭐 안 내면 돼요. 망하면. 근데 보증금을 빼가야죠. 그 장제 안전판이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현실 실무 중개하는 분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제부터. 원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증금 5억에 월세 2천이라고 쓰죠.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왜? 세입자의 안전판이 하나도 없잖아. 이제부터 우리 현실 중개업자가 이 비상한 머리가 막 발동을 합니다.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저 보증금을 지켜요? 예, 전세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그래요. 5억을 뭘로 돌려요? 전세금으로 5억으로 돌려버려. 그리고 등기해달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나 안 들어가. 그죠? 예. 또 아니면 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저당을요. 근저당을 거기다 꽂아달라고 그래요. 얼마를? 5억을. 그럼 세입자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근저당권 5억을 갖는 거야. 왜요? 안전판이 생겼잖아. 그래서 가끔 등기부등본에 보면 세입자 앞으로 뭐가 꽂혀 있어요? 근저당이 꽂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이거는 실무할 때만 나오는 거, 튀어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클 때는 현실에서 뭐를 쓴다고요?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을 해버립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하면 전세권을 이거 설정을 안 해놓으면 그냥 환산보증금 이렇게 15억이잖아. 그죠? 그럼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우선 변제가 안 돼요. 매우 불안해. 매우 불안해. 불안해. 왜? 경매가 돼도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판이 없어요. 그 다음 뭐도 안 돼요? 기간보장도 안 돼요. 뭐까지 안 돼요? 오, 이런 안 되는 거 너무 많네. 그럼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크면 우선 변제도 안 돼, 기간도 안 돼, 임차권 등기도 안 되죠? 상인법이 보호하는 임차인 보호 규정이 전혀 안 먹혀. 불안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대안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근저당을 한다. 그래 이게 태어난 거죠. 전세권 설정을 하든가. 그럼 이럴 때는 뭐의 규제를 받느냐? 그냥 순수한 뭐의 적용을 받아요? 민법의 규제를 받아요. 민법의 규제를. 임차권 등기 못해요. 우선 변제 내 전세 보증은 못 받아요. 기간도 보장 안 돼요. 법리가 바뀌어. 그래서 저 환산 보증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밟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이하하고 얼마 이상하고. 9억 미만이냐 초과냐. 됐죠? 예, 우리 식사할 때마다 저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밑에 가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볼까요? 우리 상인법이 적용되는 기준점은 얼마죠? 9억이 기준점이죠. 9억 초과면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9억 초과면 뭐가 인정되잖아요. 우선 변제 안 되죠? 기간도 보장 안 되죠? 임차권 등기도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임우기라고 해요. 임우기. 임차권 등기할 때 임. 우는 뭐야? 우는 우선 변제할 때 우. 그 다음에 기는 뭐야? 기는 기간 보장. 임우기가 인정 안 돼요. 임우기가. 임할 때 이는 임차권 등기. 우는 뭐예요? 우는 우선 변제 안 돼요. 불안해. 기간도 보장 안 돼. 불안하죠? 예. 세 가지가 안 돼. 세 가지. 이무기요. 이무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주제. 핵심 주제. 제 고등학교 동기가 우기라고 있어. 우기. 얘가 그렇게 우겨. 얼굴도 각졌어. 얼굴도 거의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누가 봐도 우기는 거 잘하는 거야. 얘를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고집불통이야. 고집불통. 우기. 그럼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칼이야, 칼. 근데 여기 보시면 환산보증금 액수하고 뭐예요? 관계없이 누구한테?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9억 초과냐 미치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리가 바뀌었죠. 그럼 뭐냐면 입법자가 입법을 하신 분이 뭐에 따라 지금 차별을 한 거예요? 금액 가지고 차별을 한 거야. 그죠? 맞잖아요. 그죠? 금액이 크면 어때요? 크면 법의 보호를 못 받도록 한 거야. 왜? 영세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쌓였어요. 왜요? 어쨌거나 내가 세입자인데, 영세 사업자인데, 그죠? 그래서 법은 점점 그 기준점을 없애고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금액이 뭐하든 크든 적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이요?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법리가 이 네 가지예요. 즉 경계점을 없애는 거야. 환산보증금이 커야 돼요? 관계없이야?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합니다. 첫째, 갱신요구권. 몇 년까지요? 10년간요. 몇 년간? 10년간 영업권 보장합니다. 이게 갱신요구권이에요. 환산보증금 20억이어도 돼요, 이제. 그 다음 뭐도 인정해요? 대항력. 대항력 인정합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영업할 수 있어요. 왜요? 대항력 보장하니까. 그 다음 무슨 규정? 권리금 보장이에요. 권리금 보장. 권리금 회수하는 거. 보증금이 20억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다 보장해요. 그죠? 마지막 해지는요. 몇 기 연체할 때만? 3기 연체가 되어야 해지가 되어요.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는 그래서 액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관해요? 모든 세입자에게 인정해주는 제도가 딱 네 가지다. 그래 이렇게 외우십니다. 갱대 권리금 3기라고. 어떻게 외워요? 갱대 권리금 3기. 같이 가볼게요. 시작. 이거는 액수하고 제한이 있어요? 무제한이야? 모든 사람한테, 모든 세입자한테 다 인정해요. 9억을 넘으면 인정 안 되는 게 누구누구예요? 뭐뭐였어요? 인정 안 되는 거? 이무기죠? 그 상임법은 이 두 가지 죽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무기하고요. 이무기라는 친구하고 누구하고? 갱대 있어, 갱대. 갱대 권리금 3기. 적용되는 법리가 바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점. 이무기한테는 뭐뭐가 인정 안 돼요? 이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이무기 인정 안 됩니다. 그렇죠? 갱대도 안 되고, 갱대 권리금 안 되고. 자, 이제 쉬셨다가 임대차 기간하고 권리금 문제 짚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